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5월 22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 PF 위기 진원 브리지론 책임 준공 제도 뜯어고친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위기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시행사의 브리지론, 토지 매입 등 초기 비용을 위한 단기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시공사인 건설사가 재무 리스크를 떠안는 책임 준공 약정 등을 손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6월 금융건설업계와 합동 태스크포스 TF를 꾸리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구조조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사업 구조 전반을 살필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가 부동산 PF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시행사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만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PF 사업장에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0.3% 상승, 농림수산품은 마이너스 3% 하락 전환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5달 연속 상승을 기록했지만 농림수산품 항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2일 발표한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공산품과 서비스 등이 오르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서는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와 1차 금속 제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올랐습니다.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가격 오름세를 지속하던 농림수산품은 전달 대비 마이너스 3%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지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1.6% 높은 수준입니다. 유성욱 하는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은 풋고추나 오이 등 채소류의 생육 여건이 좋아져 출하량이 늘었고 수산물은 고등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늘어 전달보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SW 업체들, 엔비디아 독주 타파의 도전입니다. FT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AI 칩뿐만 아니라 SW 분야에도 생기고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오픈AI는 19년 AI 앱을 위한 SW 트리톤을 개발했고 메타, MS, 구글 등이 사용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SW 플랫폼 쿠다는 현재 약 4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타이탄 ML은 지난해 GPU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SW를 쿠다에서 트리톤으로 교체했고 이러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였습니다. 한편 CEO 젠슨 왕은 GPU 기술 컨퍼런스에서 단순 칩 생산을 넘어 SW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ECB 라가르드 총재, 6월 금리 인하 가능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 목표에 부합하며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향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물가 목표에 도달할 것을 확신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할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4% 단기 수신금리가 올해 3회 25bp씩 인하 컨센서스가 형성 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2024년 분기균등연금 배당,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기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2024년에도 지난 2023년의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언급했듯이 분기균등연금 배당을 유지하기로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총주주환 원율의 점진적 상향도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2024년 1분기 분기연금 배당금은 540원으로 분기배당 수익률은 약 1.2%이고 향후 6개월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약 3천억 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자사주 매입 금액은 2024년 3분기 누적 약 4,500억 원이 예상되고 4분기에는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신한지주의 중기 재무 목표는 ROE 10.5%,
보통주자본 비율은 12.0%입니다. 다만 2024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등을 고려하여 보통주자본 비율 관리 목표는 13.0%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교보증권은 신한지주에 대해 금융주 넷 탑픽을 유지하며 실적 개선 및 가정치 조정 등으로 목표 주가는 67,0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에도 견조한 이익 실현이 기대되고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려되었던 오버행 이슈도 최근 1분기에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가시화에 따른 향후 주가의 상승 흐름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밸류업 잠재력 살펴보기 LG입니다. LG는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금, 자사주 매입 완료 예정 그리고 지속적인 주당 배당금 상승 때문인데요. 이에 교보증권은 지주회사 넷 탑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LG는 2024년 1분기 기준 가용 현금이 약 1.6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및 밸류업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사주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총 5천억 원을 취득할 예정이며 2024년 1분기 기준 81%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취득한 자사주 활용 방안에 주목하며 주당 배당금은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CNS 기업 가치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며 LG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자회사 중 LG화학과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 하락에 따른 상장 자회사 보유 가치 하락으로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참고로 교보증권은 2024년 5월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후 LG그룹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5월 22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